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도깨비 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도 올 겨울에는 너무 많이 와서 지겹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정말 비 오는 날이 많습니다. 몇 달째 세차를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21일까지 내린 비로 LA는 1893년 이후 13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메머드 마운틴은 지금까지 내린 폭설로 오는 7월까지 스키장을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 세상과 모든 일이 순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메인 뉴스는 전과 기록 영구 봉인제 시행으로 잡았습니다. 형사기록, 일반인에게는 전과기록이라고 해야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이 형사기록을 가진 전과자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이 전과기록을 영구히 봉인하는 전과기록 개혁법이 시행됩니다. 전과기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 집행기관에서는 기록을 볼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갖춘 전과자에 대해서는 일상에서 일자리나 월세집을 구할 때 필요한 신원조회 시 범죄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LA의 지역구를 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 의원은 지난 17일 LA시청에서 가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는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법은 단지 LA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주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사실 이 법은 이날 처음 발표된 내용은 아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가을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오래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전과자 대부분의 범죄 기록을 영구히 봉인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SB 731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전과 정의를 위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단체 관계자는 SB 731 법은 대부분 40년 동안 전과 기록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던 남녀에게 1980년 당시 집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방황해야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 법은 또 전과자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들은 일정 기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전과자들이 고용이나 교육, 주택 문제와 관련해 거추장스러웠던 장애물을 없애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사 기록이 있으면 신원조에서 드러나고 어떤 경우에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평생 족쇄로 남는 게 현실인데요. 사업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직원 채용 시 범죄 기록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렌트를 주는 집주인 5명 가운데 4명, 신입생을 뽑는 대학 5곳 가운데 3곳이 범죄 기록 유무를 따진다고 하네요. 그만큼 한 번 죄를 지으면 서로 그 죄값을 다 치렀다 해도 새로운 삶을 살기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이 법이 시행되면 가주 전체로는 수백만 명, LA시에서만도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과자들이 40년 전에 실수로 치렀던 죄가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변신한 모습으로 새롭게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법의 시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벌을 감내하며 사회에 진 빚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인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교육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또 형기 만료 후 4년이 지나면 범죄의 기록이 자동으로 복인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한 4년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 봉인 대상에서 성범죄와 중범죄인 살인, 살인미수, 납치, 방화, 강도 등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기준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살상무기 관련 범죄 등은 이번 봉인 대상에 포함돼 있어 너무 법 적용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과자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과기록 개혁법 이전에도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제도는 가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인데요. 애초 빅스텝, 즉 0.5%포인트 인상이 예상됐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은행권의 파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에서 5%로 올렸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도 1.5%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이는 22년여 만에 역대 최대 역전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를 5.1%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동일합니다. 인플레도 잡고 금융권도 안정시켜야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민이 계속 깊어질 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공공도서관에서 여장 남자가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행사인 드래그 퀸 스토리 타임이 오는 6월 중순 진행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한인 학부모들과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런 행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반면 한 교회 목사는 성소수자들이 늘고 있어 현재 아이들이 성인이 될 시점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아이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더구나 어린이를 상대로 이런 행사를 연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고루한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거나 입국 심사돼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국토안보부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모두 2,81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에 기록했던 2,407명과 비교하면 약 1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2,421명은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중범죄 전과자, 과거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전복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입국 불허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입국 심사와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입자의 렌트비 부담이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렌트 플랫폼인 드웰시가 원베드룸 렌트비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도시를 선정한 결과 이 중 절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전국 중간치 렌트비는 $1,282로 집계됐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 LA,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의 렌트비는 이보다 약 500에서 $1,200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가주에서는 LA가 $2,013로 가장 비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뉴욕의 아파트 렌트비가 최고가를 나타냈는데요. 전국 중간치보다 2.5배 정도 더 높은 $3,168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인갱단원이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소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사실이 확인되고 용의자도 체포된 것인데요. 이 용의 남성은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과 폭행은 물론이고 총질까지 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조사부, LA경찰국 등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한국에서 20세기 하던 짓을 이곳 미국에까지 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30대 후반이면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도 말이죠. 도깨비 뉴스 234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 이불은 따뜻한 봄 햇살에 말리고 집 안팎에 쌓인 먼지도 치워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환기하는 것도 생활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